안녕하십니까. TV 건강 닥터 김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네, 우리 인체 중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부위 가운데 또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역할 때문에 제2의 뇌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한다고 그러군요. 네, 일이 많을 때는 이것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질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 신종 IT 기계 때문에 이 질환을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해요. 어떤 질환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TV 건강 닥터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섬세하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 기관인 손. 인간은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내기도 하는데요. 총 2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손은 좁은 면적 안에 갖가지 근육과 혈관, 그리고 정교한 감각신경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손저림이나 관절염 등 손과 관련된 질환이 특히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컴퓨터를 비롯해 스마트폰 등 각종 IT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신종 질환들도 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동 MBC TV 건강 닥터 28번째 시간. 그렇다면 손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숙정 리포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숙정입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요. 과연 손에는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건강 닥터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 이곳은 수부외과 전문 병원으로 손이나 손목, 팔에 생기는 통증에서부터 손저림과 손시림은 물론이고 손의 기형이나 외상 등 손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다루는 곳이다. 이곳에 오늘의 TV 건강 닥터 우상현 원장을 만날 수 있다. 오늘도 환자를 진료하느라 바쁜데 우상현 원장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 대구 현대병원 수부외과센터 소장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한수부외과학회 상임이사이자 W병원의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상현 원장은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로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 수부외과 및 재건수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 루이빌 대학 클라이너 수부 미세수술센터에서 한국인 최초로 임상교수를 지냈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8차례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에도 등재될 만큼 독보적이어서 한국 의사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출판된 수부외과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지난 2003년부터 수만 건이 넘는 미세수술을 집도해 98% 이상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병원에 매여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오늘도 수술실에서 방아쇠 수지와 손 저림 수술을 집도하는데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들 쉬는 휴일에도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드물지만 언제나 환자에게는 다정다감한 우상현 원장. 내일 되면 인작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네, 오늘 2010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손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수부질환의 권위자 우상현 원장을 만나보자. 네, 오늘은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병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인 우상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손 저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청자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손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수부외과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수부외과는 어떤 질환을 고치는 곳인가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손에 대한 문제를 그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또 이런 성형외과에서 일부 보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그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복잡한 손의 구조 때문에 이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들이 손에 대한 수술이나 진료를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진짜 손저림이나 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나 전문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나요? 예, 많이 생소하시죠? 이 수부외과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런 전문의를 따신 분들 중에서 다시 또 손에 대한 공부를 2년 정도 수련을 다시 받으셔야 되고 예. 그 수련 받으신 후에 한 번 더 또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손 수술만 담당하는 그런 수부 전문의 제도가 생겨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손이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예. 근데 아파도 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손에 생기는 질환으로 어떤 게 있고요. 또, 아픈데 그냥 둬도 괜찮은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지거나 또 직업 후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은 참 불편하고 불편하죠. 짜증스러운 일이 네. 많겠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정상으로만 여기다가 병을 키워오시는 분들도 또 많고 네. 또 이게 조금 더 파고들면은 심각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점점 더 악화되겠네요. 그렇죠. 방치가 되면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손은 우리 몸의 신체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또 그런 역할도 합니다. 특히 그렇습니까? 당뇨가 있다든지 또 어떤 만성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손저림이나 손이 뻣뻣하고 잘 안 펴지고 또 손의 마디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병을 나타내는 그런 또 역할도 합니다. 손만 봐도 대충 아시겠네요. 좀? 네. 이 사람이 어떤지 상태가. 그렇죠. 제가 손금은 못 봐도 네. 손바닥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대충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경북 북부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좀 많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손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절염이 가장 흔하시겠죠. 예. 흔하겠죠. 네네. 또는 팔을 많이 쓰시고 또 손을 많이 쓰시고 농사일 하신다고 그렇죠. 과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곳에도 다 문제가 올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손가락 끝마디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절염은 예. 정상적인 뼈가 관절을 이루어서 운동해야 될 것이 이게 관절이 닳게 되면은 여기 보시듯이 이 뼈저 둥글면서 이 매끄러운 면을 가져야 될 이 관절이 예. 이렇게 물렁뼈가 부서지면서 손에 변형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이 관절염은 많이 들어봤는데 손가락에도 또 관절염이 예, 있다는 맞습니다. 게 참 신기한데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도 보시면은 이 뼈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런 예. 관절들은 정상적인 관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뼈 부분이 많이 휘었군요. 튀어나와 있으면서 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 검사하는 방법하고 동일한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염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네. 또 관절염이 어느 정도 심한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특히 어머님, 할머님 연세에는 반드시 이 골다공증 검사도 같이 하셔가지고 네. 뼈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관절염의 치료. 네. 예, 그 과거에는 그 관절약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속도 쓰리고 몸도 붓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킨 그 하루에 한 번 먹는 그런 약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수술이라면 누구나 참 두렵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손 관련된 건데 네. 예,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무슨 수술이든지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안 아픈 수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네, 부터 맞아요. 나잖아요. 왜? 예, 비교적 손가락 수술은 우리 팔 마취를 해서도 가능하고 손가락 끝에 이 관절 부분이 심하게 이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밤잠을 잘 못 이루시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그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방금 전에 보셨던 분의 요 수술 한 손가락이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은 이 변형이 돼 가지고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수술하신 손가락은 그 받으신 손가락은 이렇게 그 많이 예뻐지고 또 네. 기능도 좋아지고 통증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 네. 수술하시고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 철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심 관리만 하시면은 어. 그 비교적 그 간단하게 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TV 건강닥터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사견 박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동 MBC TV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이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 네. 어떤 건가요, 이게?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죠. 네. 예. 보통은 손가락에 생기는 인대염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힘줄들이 이 힘줄 막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 손가락을 너무 과하게 하루에 네. 예를 들어 10번 움직일 거를 100번 움직인다든지 네. 1kg을 들 거를 10kg을 계속 든다든지 또 힘줄하고 힘줄 막하고 사이에 기름칠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당뇨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기름칠이 또 기름이 안 생긴다든지 네. 이럴 경우에 이 손을 많이 쓰게 돼 가지고 힘줄하고 막이 마찰이 되면서 붓게 돼 가지고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을 보고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방아쇠처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걸 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 이 손가락이 이제 심해지면은 방아쇠처럼 따그닥 걸려가지고 예. 또 펼 때도 따그닥 끓이고 아.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럼 방아쇠 손가락에 그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그 방아쇠 손가락은 우리 관절염하고 증상이 참 비슷합니다. 아, 관절염하고요.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손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뻣뻣하고 잘 구부러지지도 안 하고 잘 펴지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조금 만져주면은 손이 또 이제 펴지고. 원활하게 펴지고 예. 굽혀지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관절염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그 점점 더 심해지면은 손가락이 굽어진 상태에서 더 안 펴지고 어. 네. 또 안 굽어지고 해서 이 많이 아프게 되죠. 네. 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계속 일부러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아프기도 한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 손가락의 이 뒤쪽에 중간 마디도 많이 아프고 네. 또 이 손바닥 쪽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 많이 아픈 부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무엇보다도 심하겠군요. 예, 통증하고 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장 큰 네. 증상입니다. 네. 이 관절염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시기만 하면 이게 관절염이다, 방아쇠 손가락이다 아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 관절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촬영해보고 하면 되겠고, 예. 그 방아쇠 손가락은 안에서 힘줄이 움직이는 거라서 엑스레이보다는 초음파 촬영을 해보면은 아, 초음파를. 속에 힘줄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드물게는 힘줄하고 막하고 사이에 혹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또 찾아낼 수가 있죠. 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네요, 그죠? 예. 보니까. 네. 그러면 이 방아쇠 손가락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 과하게 썼던 그 손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는 그 혹시 당뇨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또 그
가장 먼저는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게 이제 손바닥에다가 주사도 놓습니다. 주사, 뼈 주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뼈주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기피하잖아요, 보통. 예, 부작용도 많다 그러고 이러는데 네, 기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뼈주사는 2, 3주에 한 번 정도 손바닥에만 주사를 맞아도 약을 하루에 3일씩 2주 이상 드는 것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주사를 놓는다든지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쓴다든지 그것은 꼭 피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2, 3주에 한 번 정도 주사 맞는 것은 약을 오래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방아쇠 손가락 같으면은 이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약물 치료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물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주사를 2주 간격, 3주 간격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맞아보고 네. 그래도 계속 안 증상이 되면. 남아있고 아프고 손이 안 펴지고 덜 굽혀지고 하면은 예. 이제 수술도 하게 됩니다. 약물이 일차적인 요법이고요. 그게 그렇죠. 안 될 때는 이제 수술로 이제 예. 가는 모양이죠. 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분 중에는 손이 구부러져가지고 이 오그라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님, 할아버님들 손바닥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아까 방아쇠 수지는 일시적으로 네. 이렇게 좀 덜 굽혀지고 덜 펴지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구축이라는 거는 예. 이 손바닥에 있는 힘줄과 또 피부가 이 당김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동으로 네. 굽어지는 모양. 굽혀져서 안 펴지는 겁니다. 네. 영원히. 아, 그걸 구축이라고 영원히요? 합니까? 예. 자, 그럼 이 구축이란 질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가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대부분은 이 당뇨도 관계가 있고 또 그 어르신들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고 술이 또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또 네. 그로 인해서 또 간 질환이 생겨도 그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외상으로도 그런 게 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치료 원칙은 그 힘줄이 당기고 힘줄막이 당기는 그 부분을 이제 열어주고 네. 피부도 또 열어주고 하면은 손이 훨씬 편하게 잘 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수술로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셋째 손가락이 이렇게 심하게 당겨져 가지고 네. 이게 지금 튀어나와 일부러 있네. 굽힌 게 아니죠? 그렇죠. 이 강제로 펴도 안 아, 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손바닥 보면은 여기 많이 여기가 튀어 또 그렇군요. 나와 예, 있죠.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피부도 열어주고 안에 당기고 있는 힘줄막을 열어주게 됩니다. 아, 저 튀어나온 게 힘줄이. 힘줄막과 힘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 풀고 나서 오, 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펴고 야. 주먹쥐고 이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감쪽 같네요. 진짜 수술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이 정도면 그죠?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인가요, 이거는? 이것도 대부분의 손수술은 팔만 치만 하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 저희들이 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손바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이 신경과 이 혈관과 힘줄들이 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잘못 수술하게 되면은 또 그런 손상이 있을 수 있죠. 손 같으면 그 수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수술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끝나는 예, 수술입니다. 그렇게 뭐 많이 걸리진 않군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통증 말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 손이 저릿저릿하면서 저림 증상이 온다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 손저림 증상인 어떤 질환인지도 저희가 궁금해져요. 네. 네, 그렇죠. 특히 그 긴 겨울밤에 지난 밤에도 잠 못 들고 손이 저려 가지고 이렇게 손도 트시고 네. 자다가 또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늘로 손가락도 손끝을 찔러가지고 자극을 하시고요. 자극도 하시고 네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애를 놓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손이 이래 저리다. 또 어떤 분들은 중풍이 오는 그런 초기라서 또 손이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이 저리다고 또 혈액순환제를 드시고 하시는데 이 손저림은 신경이 손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제를 먹는 거는
좀 비유를 하면은 네. 우리 두통이 심한데 설사약을 먹는 거나 뭐 완전 다른 처방을 네. 하시는 전혀 다른 거죠. 표현이 그래서 너무 적절하신데요. 너무 그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잘못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손절임 같으면 그 남녀가 비율이 뭐 비슷한 거 아니면 여자분이 더 많으신가요? 월등하게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네. 여자분들. 아까 그 산후 예,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꼭 그렇진 않은데 임신과 분만도 관계 있고 관계가 있고요. 네. 특히 그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빨래하고 네, 설거지하고 맞아요. 비틀고 들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죠. 네. 네. 자, 손저림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손저림과 손시림은 또 다르죠? 이 비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혼동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손저림은 이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처음에 증상이 이렇게 감각이 이상하고 지림이 있고 이러다가 아프다가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신경의 기능이 안 돼 가지고 이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성적인 병으로 보고 그다음에 손시림은 그 혈관이 막히든지 좁아지든지 해서 서서히 어떻게 되면은 조직이 심한 경우에는 혈이 안 가니까 영양분이 못 가니까 조직이 그렇죠. 죽게 되고 썩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혈액순환 개선을 해야지 나아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손시림의 그 원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혈관들이 예. 혈관 촬영을 한 사진인데 네. 이 혈관들이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게 네. 좋은데 겨울철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담배를 하시는 분이 담배가 있다든지 또 문제고. 혈관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혈관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실이군요. 그러니까 시리고 그런 게 더 심해지면 이제 어. 손에 괴사도 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요. 손저림과 손시림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에이, 이러다 말겠지 하고 소중한 나의 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편안한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오늘도 눈이 떠진 안 건강 여사. 새해는 좀 건강해지려나 했더니 안 건강 여사 여전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알고 보니 손이 저려서 깨어났다는데요. 다시 잠들기도 힘든 상황. 손저림은 이렇듯 숙면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다음 날 머리도 막지 않고 전신이 피곤한 안 건강 여사. 기분 전환도 할 겸 모닝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컵이 손에서 또르르 굴러 떨어졌지 뭔가요? 이렇게 손저림이 심해지면 물건을 쉽게 떨어뜨리고 젓가락질까지 어렵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손목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심하면 마비까지 생기기도 하니까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병을 더 이상 키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은 안 건강 여사. 이상하게 손끝 마디마디가 아파오는데요. 왠지 손이 저린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손이 너무 차고 집안에서도 장갑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는데요. 손 저림과는 다른 손시림. 심해지면 손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얕볼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안동 MBC TV 건강닥터 오늘은 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손저림 증상이 박사님 이 손에만 국한된 건가요? 뭐 이제 손목이나 팔꿈치가 아프다 이런 건 다른 질환으로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손으로 가는 이 노란 이 신경이 있고 신경 위에 이 인대가 있는데 예. 이 인대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손저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은 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우리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예. 다리가 저리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가 있어도 또 손이 저리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목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이 팔로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혹이 있다든지 뼈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과거에 그러면은 이 신경을 또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당뇨나 갑상선이나 또 혈액 투석을 하는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 그 신경 자체가 막
자체의 병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되고 네. 그 외에 임신, 비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과도한 손목 사용 그다음에 또 이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손저림 원인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이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예. 이게 발에는 올 수 없는 거죠? 발에도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발에도 올수 똑같이 있죠. 디스크 있으면 예, 그렇죠? 허리 발석에. 디스크도 있어도 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손목처럼 발목에 이 인대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발바닥 저림이 오기도 합니다. 아, 네네. 예. 아, 네. 그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네,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있습니까 그런 게? 예, 맞습니다. 한번 제 손 네. 보고 한번 따라 따라해 해보시면은 보세요. 네. 좋습니다. 아 긴장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주로 그 테스트하는 게 이 정중신경입니다. 예. 이 손목의 가장 가운데로 지나간다 그래서 이 손바닥과 손목이 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요 중간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쳐봅니다. 톡톡톡 쳐볼 때 손저림이 심하신 분들은 손가락 끝으로 전기가 찌릿찌릿 간다고 그럽니다. 오. 약간 뭐가 신호가 약간 오긴 와요. 저도 찌릿찌릿하긴 한데. 약간 그죠? 네. 때리니까 뭐 묵직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 괜찮아요? 가벼운 정상이고, 그다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심하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아까 그 두드린 부분을 예.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손목을 굽혀가지고 압박해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그렇죠. 누른 상태에서 눌러서 이 굽혀서. 굽혀가지고 압박을 30초, 1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끝이 저림이 나타나면은 병이 있다고 있다.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나는. 그렇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인데 혈액순환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림 모양이죠? 예, 저 살짝 예. 느낌이. 이거 다들 증상이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아까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손저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그 모든 손에 이런 만성적인 질환은 과사용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20, 30대의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시어머님 혹은 친정어머님이 돼가지고 손자를 들었다 놨다 할 때에 우리 몸에 근골격계, 우리 뼈와 힘줄이 그 받쳐줄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자기 몸에 이 과하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에 휴식을 취해주고 안정을 취해주는 게 가장 먼저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 규칙적으로 스트레칭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이 손가락도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레칭을? 그 손가락 자체의 힘줄 스트레칭은 손을 쭉 안 펴셔도 되고 아, 그래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게 좀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오, 그 시원한데요? 쉽게 할 수 예, 있는데 쉽게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도 할 수 있고.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하시다가도 한 2, 30분 정도 그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셨으면은 예. 중간에 쉬시면서 풀어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주무실 때 혹시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 아까 우리 테스트 했는 동작인데 이렇게 굽혀서 하는 동작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무실 때 손을 이렇게 손목을 제껴 놓는 방기부스를 해가지고 주무시는 것도 큰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손목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도 2,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맞는 것도 초기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수술까지 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가게 됩니까?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지금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수술하시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손바닥이 어떻습니까? 함몰된 것처럼 푹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네. 예.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물도 고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저희 손바닥 구조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네. 게 정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손바닥에 근육이 함몰이 될 정도로 절여된 경우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수술이 벌써 많이 늦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수술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밤에 자다가 깰 정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손이 저린 경우
그리고 약물요법이나 방기부스를 했어도 안 될 경우에는 예,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낫고 그리고 네. 특히 당뇨가 있다든지 다른 병이 있어서 손이 저린 경우에는 그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다들 손저림 하나 때문에 수술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술인지 또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손저림 수술도 아까 방아쇠 손가락 수술처럼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 팔 마취만 해가지고 네. 그 수술을 소독하고 마취하고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제가 수술을 직접 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수술 받으신 어머님들이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은 진작 할 것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미련하게 수술을 무서워했다, 네. 두려워했다, 연기했다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여기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노랗게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 예. 요 가 쪽에 이 인대가 있습니다. 요 수술은 요 신경을 눌러주는 인대를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경이 이 압박되던 것이 풀리니까 예.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한 2cm 정도 요 정도 네. 절개만 해도 모든 수술이 끝나게 간단하군요. 됩니다. 예. 사실은 속에서는 10cm 이상 신경 지나가는 길 따라서 다 열게 됩니다. 아, 그래야지 네. 재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술하고는 예, 말씀하시죠. 그 수술 후에는 그 2주 정도 지나면은 실밥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붕대도 요 정도 감아놓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도 손가락 사용은 아, 뭐 괜찮아요. 계속 하실 수 있고 네. 2주 지나서 실밥 뽑고 나면은 목욕하시고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셔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무리하게 또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들 예. 하십니다. 그 수술하시고 받으시고 나서 내가 또 손을 쓰면은 또 저리지겠죠. 네. 예, 말씀하시는데 네. 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뭐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TV 건강 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요. 평소에 어떻게 손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멍하니 손 놓고 있다가는 손 쓸 도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평소에 손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과도하게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집안일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피해야겠죠? 만약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면 중간중간 쉬어주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또한 기본 중에 기본,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세만 발라도 손 저림 증상을 일으키는 목 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머리와 목, 양 어깨를 일직선상에 두고 화면의 높이는 눈 바로 아래에 두세요. 특히 팔꿈치의 각도가 중요한데요. 되도록 90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요.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손과 목, 어깨를 이용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전신의 긴장을 풀어줘서 손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단 추운 날씨에 너무 과도한 동작이나 반동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고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손은 늘 바쁜데요. 이제부터라도 귀한 우리의 손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네, 안동 MBC TV 건강닥터 오늘은 수보외과 우상현 박사와 함께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방금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손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 우리가 생활하면서 손 관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장기나 어느 구조물이나 다 과하게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 예를 들면은 우리 하루 종일 그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저녁에 또 퇴근하고 나서
그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아령을 혼 헬스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 계속 든다면은 네. 그 과하게 사용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리고 또 중년에 시작한 그런 운동을 하면서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예. 내가 빨리 그 스코어를 내가 가지겠다고 이 근골격계가 못 따라줄 정도로 예. 과하게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만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손질환은 예방하실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욕심이 문제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적당한 사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적당한 게 다르거든요. 조금만 자제하시면 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손저림 말고도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시장 바구니를 못 들거나 그렇죠. 세수하거나 이 빗질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환자분들이 훨씬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남편분이 퇴근했을 때 밥도 안 해준다고 남편분들은 오셔갖고 막 불평을 바로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팔꿈치 통증 굉장히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네. 일상생활에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겠군요. 그 저희들이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이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펴는 힘줄들은 바깥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예. 또 이 손바닥을 굽히고 손목을 굽히는 이런 힘줄들은 또 안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과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힘줄이 팔꿈치에 붙는 이 뼈에 붙는 이 부분에서 이 붙어 있는 부분이 찢어지면서 염증처럼 많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듣기로는요, 요즘에는 환자 본인의 피를 뽑아서 주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많이 놓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팔꿈치 뼈에 피부 바로 밑에 놓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약해지고 네. 또 재발하고 이런데, 요새는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자기 피를 직접 뽑아 가지고 네. 여기에서 그 혈소판이 풍부한 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뽑아가지고 예. 이 팔꿈치 부분에 다시 주사를 해가지고 그 혈이 적게 가서 여민증이 생긴 이 부분에 혈을 다시 돌게 해가지고 통증을 줄이겠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듣기로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 치료 효과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가요? 예, 그 다른 치료를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경우에는 이 치료 효과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뭐 벌써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다든지 뭐 별별 치료를 다 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네. 그래도 계속 아프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 네. 네. 자, 이번에 얘기를 좀 바꿔서 손천성 기형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임산부들이 아기 낳으면요, 네.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네. 이것부터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런 그 손천선 기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사님? 예, 가장 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이 10개가 아니고 11개로 오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실 보고 보시면은 깜짝 이 놀랐어요. 엄지손가락이 네.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은 새끼손가락 쪽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네.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또 합지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족들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그렇겠죠. 또 아기 본인으로 봐서도 어떨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생후 1년 전후 해서 수술을 해서 대부분 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 재건 성형술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손가락이 없는 경우에 네. 생활하시기에 너무 불편하시고 또 장애도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짧아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장이 그렇죠.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 발가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발가락을 저렇게 가져가면은
절 게 아니냐, 또 발에 기능 장애가 남을 그렇죠.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가락에는 모양만 그럴 뿐이고 전혀 기능 장애 없이 손을 만드는 것이 그 수술 방법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특히 또 엄지 손가락이 없는 이런 경우에 그 수술을 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 갖고 수술을 한 친구입니다. 아, 군대를 안 가려고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훌륭한 발가락, 친구군요. 예, 일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새로 만들고 제대하고 나서 막바로 저한테 저녁 인사를 왔던 그 젊은 친구입니다. 진짜 멋지네요. 또 이렇게 두세 번째 손가락이 그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감쪽 같네요.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손을 고치는데 발을 사용한다니까. 좀 상상이 안 예, 되긴 좀 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좀 예. 생소한 부분인데요. 신기하기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 굉장히 집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많은 수술입니다. 예. 실패할 경우에는 예. 발가락만 없어지고 손은 그대로고 수가 이렇게 있네요. 되니까 네. 그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100%에 달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수술입니다. 네. 네, TV 건강 닥터 오늘은 수부외과 우상현 박사와 함께 손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손과 발에 생긴 사소한 질환이나 외상을 방치하셔가지고 그 심각하게 병을 키워오고 또 외상을 더 키워오시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손은 우리의 이 표현도 또 마음의 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또 직업적으로 먹고 살도록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이런 이 중요한 손이 예쁘고 또 편하고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손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주위에 손 전문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일상생활 하시고 취미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병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숙정 리포터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동 MBC TV 건강 닥터 오늘은 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환이 손에 생기는지 정말 예. 몰랐습니다. 그러게 네, 말이에요. 평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적당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그럴 하니까 것 같습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TV 건강 닥터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질문이나 의견 남기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실명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인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녹내장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자연이 준 선물 의성 청년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